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통장에 돈 모이는 게 보이면 마음의 안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 습관 개선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돈 잘 모으고 계십니까? 돈 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돈을 벌었으면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모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직업이든 매달 돈을 받잖아, 이게. 물론 돈을 받았으면 나간 돈이 있죠. 예, 고정 지출이 있죠. 그럼 고정 지출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모아서 미래를 도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모으지? 나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좀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물론 그 돈을 못 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에요. 예, 소득이 적은 사람. 소득이 적을수록 돈 모으기 힘듭니다. 뭐 이거는 뭐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돈을 뭐 적게 벌면 많이 벌면 되지 않나. 맞아요. 뭐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내 능력을 키워서 뭐 소득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소득을 늘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사람의 능력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능력치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물론 몸을 갈아가지고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몸 갈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버는 게 사실 크게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많이 못 버는데 많이 못 모아요. 이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크죠. 왜냐? 서민들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은 서민들이 월급 받아서 제대로 모으지도 못한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간에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도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집단이 형성하는 것은 서민입니다. 서울도 뭐 한 950만 정도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 650만 정도는 서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서민의 지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려고 서민들 표심 잡으려 하는 게 그분의 지분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선거판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서민들 인터뷰하면 어떤 말 나요? 항상 못 살겠다. 항상 뭐 대한민국 버티기 힘들다. 물가 왜 이렇게 비싸냐. 물가 좀 안정되게 해라.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매번. 그건 뭐예요? 쪼들린다는 거죠. 근데 왜 항상 서민들은 쪼들리고 항상 힘들고 항상 여유가 없을까? 그게 무조건 물가 탓이고 그게 무조건 사회 탓인가? 본인 탓은 아닌가? 저는 본인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서민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악착같이 못 모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 보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악바리 정신으로 정말 쥐어 짜내가면서 막 아껴가면서 몇 푼 아껴가면서 그렇게 알뜰살뜰 모으는 분들이 적습니다. 정말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좀 알뜰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 알뜰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 짠순이 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안 보여 이게. 예. IMF 터지고 나서 여자분들 중에 짠순이 분들 많았거든요.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막 그때 어땠냐면 그때 IMF 터질 때가 98년, 99년이 그때 막 2000년, 2001년까지 막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때 이제 젊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했냐 화장품 샘플 쓰고 아마 지금 그런 분도 없을까 화장품 그냥 뭐 안 사고 샘플만 모아가 샘플만 쓰고 예.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좀 빡빡 긁어가지고 막 다 쓰고 그리고 이제 머리 미용실 안 가고 길렀다가 좀 뭐 있다 싶으면 이제 가위로 이제 묶어서 한번 싹둑 자르고 염색 집에서 하고 옷은 이제 뭐 아나바다 장터 같은 데서 하나 구입하고 아니면 뭐 돈 되는 거 있으면 팔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버텨나갔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지금 한 50대가 됐겠죠. 40 후반이거나. 근데 지금 젊은 여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좀 부정하죠. 왜냐, 그렇게 살면 인스타에 못 올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화장품 안 사고 뭐 샘플 쓴다는 걸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릴 수 없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게 버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써요, 이게. 적게 보면 객관적으로 더 적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써요, 이게. 이런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요. 버는 건 많지 않은데 꾸미는데 아니면 유행하는데 돈 많이 쓰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어.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좀 못 부려볼까? 이런 생각 듭니까? 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저 사람 나이 먹고 분명 후회할 텐데. 이 생각 듭니까? 정상적이라면 후자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후자의 생각. 그래서 지금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돈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인생은 점점 불안해지고. 일단 뭐 버는 게 적은 분들 모으려면 적게 써야 됩니다. 적게 써야 돼. 아마 요즘 사회에서 적게 쓴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적게 쓰는 거. 처음이 힘들 뿐이지 익숙해지고 습관 잡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예. 우리가 막 알게 모르게 쓰는 것 중에 정말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지출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예. 알게 모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쓰는 돈이 많을 거야. 그런 돈 줄여야 돼. 지금 버는 것도 적은 분들이 돈도 안 모으면 정말 답 없습니다. 정말 미래에 답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이니까 정말 갖고 싶은 욕구가 없고 근심 걱정 없으니까 정신건강에 좋아요. 실천해보면 느낄 겁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을 좀 오랫동안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오랫동안 모은 분들은 좀 내공이 세가지고 이제 소욕이 많이 없어져요. 예, 돈 모은 힘이 세지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모아서 이 돈 모은 습관이 좀 굉장히 좀 딱딱하게 굳어졌고, 그리고 액수가 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뭐가 없냐 하냐 무력이 없어요. 무력이. 예, 이 돈 모으면 좋은 게 내가 뭘 갖고 싶다, 뭔가 지르고 싶다, 이런 지름에 대한 유혹을 좀 쉽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 반면에 없는 분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예. 돈을 모으게 되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정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면 사실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게 되면 뭐 땡겨나서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꿀 게 있으면 바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뭐 유행한다고, 굳이 인기 많다고 견물생심에 사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과 안 모은 사람 차이가 뭐냐면 이 견물생심을 통제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견물생심을 통제하지 못해요. 견물생심이 뭘까? 사자성어죠. 자꾸 보다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이런 거죠. 자꾸 인스타에 특정 아이템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고 싶어. 옛날 같으면 차별이지만 지금은 사버려 이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인스타 인기 많으니까. 아니면 내가 자주 보는 드라마에 저 제품이 노출이 돼. PPL이라고 하죠. 예. 요즘 PPL 대놓고 하잖아요. 보통 남자는 PPL에 관심이 없어. PPL은 보통 여자분들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PPL하는 거 죄다 여자분들 패션 아이템이에요. 남자들은 안 먹힌다는 거 알거든. 드라마가 보통 여초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 여자분들이 지갑 열게끔 보통 배우분들이 거기 나오는 옷이나 뭐 의상이나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자동차 이런 것들 계속 노출시켜. 노출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라는 거죠. 따라하라는 거. 계속 내가 보다 보면 저 물건을 갖고 싶어. 나도 저렇게 꾸미고 싶어. 그럼 사게 돼요.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견물생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도 그렇지만 아마 젊은 여자분들이 견물생심을 통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뭔가 유행하고 대세가 돼버리면 이유, 목적 가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거. 예, 무조건 신봉하는 거, 그런 게 있죠. 어떤 드라마가 뭐 대박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이 인기 많으면 거기에 나왔던 패션 아이템들, 뭐 화장법 이런 것들을 막 따라 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많이 써요, 이게. 문제는 그런 유행들이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한 6개월 정도? 길어야 6개월. 짧으면 2, 3개월이 끝납니다, 보통. 올해 겨울도 뭐 유행하는 거 있겠지. 올해 겨울만 유행하고 내년에 유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돈을 모으려면 견무생심을 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그러니까 뭔가 유행한다고 인기 많다고 따라하고 자꾸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피한 소비만 하면 사실 쓸 게 많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필요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나도 모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견물생심을 잘 통제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물가 오르게 되면 누가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을 못 모으는데 여기서 뭐 각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뭔가 자학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지나도 돈을 못 모으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피해보고 힘든 사람은 가진 거 없는, 모은 거 없는 본인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